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아무래도 이슈로 인해서 코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좀 커지고 있어서 이슈 위주로 좀 이야기를 드리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스라엘, 이란 부분에 따른 공격이 계속 주고받고 하면서 장기전으로 좀 가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또 이스라엘이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보복성 공격이 나와줌으로써 환율이 좀 튀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지수도 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유가도 튀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걸로 이제 하나하나씩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요. 왜 코인하고 밀접한 관계도가 있냐면 대부분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대부분 미국계 기업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미국계 기업 안에서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어디에 상장이 되어져 있습니까? 나스닥이 상장이 되어져 있죠. 대부분 다 나스닥이 상장이 대다수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스닥이 약해질수록 당연히 비트코인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실적 시즌에 또 돌입되어 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산 가치 평가액이 약간 녹으면서 실적도 또 조조하게 나오면 또 팔 수 있지 않냐라는 의견들도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덩달아 이제 좀 나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니와, 그 다음에 또 환율이 생각보다 또 튀게 되면요. 어찌 보면 미국인이 어느 정도 투자를 해준다고 해도 아시아 쪽에 있는 투자 금액이 생각보다 못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있는 미국의 나머지에 있는 쪽이 물가가 미쳤기 때문에 이렇게 달러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게 되면 물가가 적당히 올라야지 물가가 미친 듯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투자할 돈이 별로 없어요. 미국인을 제외한 나머지 쪽은 투자할 수 있으면 재원이 계속 이제 바닥에 거의 가까워질 만큼 짜내고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 금액이 계속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효과가 있겠거니와,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매번 이제 설명을 봤을 건데 이 순유입과 순유출 규모 추이가 아직까지도 계속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제 더뎌지고 있다라는 건 저번에도 이야기를 드렸겠지만 이 전체 지수가 생각보다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수가 약해지면요, 유입량이 생각보다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4월 15일 날 미국이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시즌이다 보니까 리밸런싱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전체 지수가 이렇게 좀 약해진다고 하면 ETF 유입량은 생각보다 조조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자료도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비트코인 보유량, 유출 유입량, 운용사별 ETF 거래량, 근데 정체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4월 달을 좀 빼고 5월 달에 좀 더 올라갈 수 있냐, 그리고 3월 대비만큼 5월 달도 그 정도 성과를 보여줄 수가 있겠냐,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썩 좋지 않는 측면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전체 지수가 왜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또 배경도 있는데요. 그리고 이게 엄밀히 따진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런 운용하고 있는 은퇴 자금이나 이런 좀 운영하고 있는 쪽에서 자금을 좀 빼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ETF에 투자할 수 있을 만한 부분도 여유율이 안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자금은 좀 들어오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여기서도 채권 투자로 전환했던 부분이 좀 많고, 그리고 주식 비중을 좀 줄였다 부분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펀드 규모 비중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은 여전히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렇다라고 해도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금리적인 추이가 좀 될 것 같은데, 금리적인 추이에 있는 동향은 어떻게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냐면, 그나마 IMF 총재가
곧 인하하지 않겠냐라고 언급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게오르기 에바 이제 총재님께서 금리 면에서 연준은 옳은 일을 하고 있고 그들은 상황에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현재로서 상황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지만 연준은 아직 금리 인하를 준비할 생각을 안 되어져 있고 마땅히 그럴 만한 하다. 우리는 여전히 미국의 상황이 연준이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해줄 것이라는데 낙관적으로 좀 보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언젠가는 하긴 할 건데 좀 더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하긴 할 거다가 메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렇지만 또 너무 안 좋은 이야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해법을 또 찾아가야 되고 그 해법 중에서는 당연히 시간이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측 자료 데이터를 보게 되면요. 항상 전제 리스크는 장기전으로 가면 좀 힘들 수는 있지만 결국에 시간이 대부분 다 해결을 해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장 가까웠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만 본다라고 해도 장기전으로 갔는데 이제 지금은 어땠습니까? 미치는 영향 강도가 이란과 이스라엘 쪽에 따른 내용 위주로만 더 집중화가 되어져 있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부분에 따른 내용이 뭐 메인 이슈가 계속 나와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그냥 멍 때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다 공급망 여러 가지 있는 대처 방안 이런 걸 다 계속 준비를 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악재적인 요소는 시간과의 싸움으로 시간으로 다 해결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투자하기가 구실이 좀 잘 안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뭐 런치 패드를 좀 이용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바이낸스, 바이빗, 비트겟 부분이 있으니 이런 것도 뭐 적절하게 런치패드는 뭐 손실 나는 건 거의 없으니까요. 그 대신 이제 핵심은 상장하는 날 그날 꼭 팔아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 좋은 이야기만 좀 할 수는 없으니까 반감기 전후 때 평균 수익률이 어느 정도가 나왔냐가 중요하겠죠. 3.5배 정도 나와 주었다라고 하니까 이번에도 여전히 시간으로 존버를 하게 되면 분명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도 이제 추가적으로 또 준비하고 있는 게 그레스케일의 GBTC 미니도 이제 8개월 정도가 좀 소요될 것 같지만 일단은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ETF 사이즈도 계속해서 이렇게 열려져 있으면 어차피 비즈니스 영업을 계속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유출량 대비보다는 유입량이 좀 더 자연스럽게 늘어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4월의 부분에 따른 반감기와 그리고 고점에 있는 시점이 또 우연치 않게 겹쳤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실망도 여기가 고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ETF로 올라왔던 부분 대비해서는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더 올라갈 확률은 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에서 더 많은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평단은 매우 낮긴 하지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더 사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돈나무 누나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또 블랙록도 어떻게 해서든 상반기에 이 정도 퍼포먼스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실적을 더 좋게 만들려고 한다고 하면 그분들은 수수료 먹기 장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비즈니스를 공고히 만들려고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내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아마도 이제 알트코인들 부분 추이를 또 보게 된다고 하면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스테이블 코인에 있는 총량의 자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CEX 비중이 좀 많이 줄고 덱스 시장이 좀 더 활성화가 커졌죠. 그런 황국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있는 총량이 늘지 못했기 때문에 알트코인의 성장 동력도 좀 둔화되고 그리고 선택적으로 좀 올라갔던 애들만 좀 더 올라가고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알트코인의 마지막 랠리라고 저는 좀 표현하고 싶은 측면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BTC 마켓의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BTC 마켓의 점유율 추이가 과거에 높았던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게 분명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 가장 높았던 가격 추이가 한 번은 성립이 되었을 때 BTC 마켓에 있는 도미넌스의 영향성으로 알트코인들이 분명히 한 번은 펌핑이 나와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있는 그 화력은 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그걸 예측을 못하는 이유가 시즌은 어느 가격대에서 성립이 돼서 전체 시가총액에서 몇 % 비중으로 BTC 마켓에서 거래가 어느 정도가 됐고 거기에서 또 내 점유율 추이를 따로 빼가지고 계산을 해야지만 내 수익률이 나올 것 같은데 비트코인의 최고점 구간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나와야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결국은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들고 있었던 대비보다는 일단 수익은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낫겠죠. 그 대신 핵심은 기존의 원화에서도 거래 빈도가 너무 낮았고 원화에서도 많이 오르지 못했던 건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테더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이게 둘 다 겹쳐져 있고 교차가 되는 그런 코인들은 생각보다는 더디겠죠. 그래서 높은 수익률을 좀 더 재조정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는 바입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